자, 일동제약 주주님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황 소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또 하필 키움 주권이 이제 서비스 점검 중이라서 제가 부득이하게 네이버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제랑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당연히 오늘 장이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양봉으로 3만원 선 이렇게 잘 지키면서 이번 한 주 마무리를 했죠. 오늘은 주말인 만큼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나 해왔는데 오늘 보시면 진짜 더 이상 불안해하시지 않을 거라 장담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끝까지 봐주세요. 왜 끝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지 마지막에 나오는데 오늘은 진짜입니다. 오늘은 꼭 좀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고, 이러면 또 중간에 건너뛰고 이 끝에만 보시는 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왕 보시는 거 그냥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 내용 바로 보시면은 이제 뭐 R&D 실용주의 전략 통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용주의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확히 좀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어떻게 흑자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이 실용주의 전략으로 왜 일동제약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아주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집중만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단순히 장부에 플러스 찍혔다 이런 게 아니라 일동제약이라는 기업이 체질이 어떻게 좀 완벽하게 바뀌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진짜 의미를 좀 파악을 하시려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수익 구조부터 좀 잠깐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제약사 지출 구조에서 가장 덩치가 큰 항목이 뭐냐면 바로 이제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연구 개발비 있죠. 이 R&D 비용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려면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엄청난 적자가 발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임상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나면,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요거 터지면 그때 이제 잭팟이 나는 그런 구조인데 일동제약도 마찬가지로 지난 이제 몇 년간 이 R&D 부분에 막대한 자금을 좀 쏟아붓죠. 그러다 보니 영업 손실이 뭐 거의 700억대 요때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의문이 하나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 약 하나 만드는데 뭐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냐, 도대체 왜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 거냐, 요거를 제가 좀 핵심 포인트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 임상시험 자체가 진짜 돈 먹는 하마거든요. 얘가 쥐나 원숭이한테 테스트하는 전임상 단계도 벅차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 사람한테 직접 투여하는 임상 1상, 2상, 3상 여기에요. 특히 3상이 약의 확실한 효과를 좀 증명을 해야 되니까 전 세계 수백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글로벌 임상을 하려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각국의 최고급 병원들 세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세팅된 전문의들 인건비 줘야 되고, 환자들 안전 모니터링하고 혹시 모를 부작용 거기에 대비한 이 보험까지 싹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미국 병원비가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비용이 100% 회사 돈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달러로 뭉텅뭉텅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곧 돈인 바닥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신약 하나가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후보 물질을 이렇게 하나를 찾아요. 그럼 얘 최종 승인을 받겠죠. 그리고 얘가 쭉 가서 잘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시장에 나오기까지가 여기가 대략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 세월 동안 최고급 두뇌들, 뭐 석사 박사급 연구원들 수백 명 인건비 챙겨줘야죠. 그 뭐 최첨단 연구시설 이런데 장비 24시간을 돌려야 돼요. 그 약은 아직 하나도 안 팔려서 들어오는 돈이 빵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뭐 매달 숨만 쉬어도 수십 수백억 원의 고정비가 그냥 증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가장 핵심인데 이제 가장 무서운 이 실패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약 바이오 업계 유명한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0개의 후보 물질을 막 찾아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고 그 중에 최종 신약으로 살아남는 건 기적에 가까운 요 딱 한 개죠. 확률로 따지면 뭐 0.01%죠. 이렇게 해서 임상 3상까지 수천억을 쏟아붓고도 막판에 유효성 입증에 실패를 하거나 부작용 터져서 이제 프로젝트가 통째로 날아가는 우리 하한가 사태, 주식시장에서 지겹게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 실패한 9,999개 얘네에 들어간 매물 비용까지 다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하나를 이렇게 탄생시키는데 뭐 한 조 단위가 찍히는 거죠, 영수증에. 결국에 신약 개발은 엄청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 대표가 강조를 했던 이 R&D 실용주의 전략, 이게 뭐냐, 이게 뭐길래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기조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천문학적 비용에 발생했던 R&D 부분을 유노비아나
아이디언스 이런 데로 이제 물적 분할을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신약 개발에는 자회사들이 좀 외부 투자를 유치해서 전담하게끔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거죠. 그럼 여기서 아니 기존에 본사도 돈이 없어서 적자가 났는데 얘네 떨어져 나간 얘네들이 무슨 수로 외부의 돈을 이렇게 끌어오냐, 그리고 굳이 이렇게 쪼개는 방식이 뭐냐, 왜 이런 방식을 쓰냐, 복잡하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왜 굳이 쪼갰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약 개발은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뭐 1상 2상 3상 갈 때마다 이제 뭐 수백억 수천억이 불타서 없어지는데, 유노비아를 만약에 분할을 안 하고 일동제약 본사에 그대로 이렇게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동제약에서 본업으로 아무리 이렇게 돈을 쓸어 담아요, 오르나미 씨 같은 거 팔아서 막 쓸어 담아도 연구소에서 막 수백억씩 까먹으니까 재무제표의 영업이익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자가 누적이 되면 주가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바닥을 보이겠죠. 바닥을 이렇게 기고, 바닥을 기게 되면 기관과 외인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일동제약이 물적 분할이라는 전략을 취한 거죠. 돈만 이제 계속 잡아먹는 연구개발 위 R&D 부분을 분리를 한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면 일동제약 장부에는 일단 수백억의 임상 적자가 안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알터니를 빼버렸으니 본사는 이렇게 흑자로 전환이 되고, 흑자 전환한 돈으로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도 주고 재무 건전성도 확보를 해요. 그래서 본사 주가 밸리에이션을 좀 즉각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동제약은 물적 분할한 지분을 좀 꽉 쥐고 있으면서 그동안 좀 막대하게 들어갔던 임상 실패 리스크와 비용 부담은 완벽하게 좀 방어를 이렇게 해버린 거죠. 동시에 본사는 본업인 정문의약품 판매와 이미 가치가 입증된 핵심 파이프라인 등의 판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현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유노비아나 아이디언스 같은 자회사들은 어떻게 외부 투자를 받냐? 본사에서 돈줄이 끊겼죠. 나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스스로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얘네들이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일동제약이 수년간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들어 놓은 신약 파이프라인을 들고 나갔잖아요. 이걸 담보로 이제 자본시장의 큰 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본시장에는 가능성 있는 바이오텍에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현금 들고 대기하는 투자기관들이 있거든요. 유노비아가 이렇게 들고 있는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나 아니면 뭐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임상 데이터를 보죠. 야 이거 데이터 괜찮다. 3상 통과하고 나중에 뭐 진짜 상장하면 최소 10배 먹겠다 판단하면 그 수백억 단위로 바로 그냥 투자금을 다이렉트로 꽂아주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프리 IPO 라운드인데, 그럼 이 돈으로 자체 임상을 돌리는 거예요, 유노비아가.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빅파마의 라이센스 아웃이 있죠.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지난 영상에서 일동제약 본사가 이제 대원제약에 신약 넘긴 거 말씀드렸죠. 유노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임상을 혼자 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이제 데이터만 보여주고 딜을 치는 겁니다. 우리 기술력 확실하지 않냐? 너희들 이제 계약금 먼저 내고 너희들 자금력으로 남은 임상 진행해라. 대신 판권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기술 수출하고 엄청난 현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또 다른 파이프라인 임상을 돌리는 선순환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궁극적인 목표 주식시장 상장인데, 뭐 FA한테 투자 받고 빅파마들한테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해서 몸값을 엄청나게 불리죠. 그럼 이제 뭐예요, 최종적으로? 뭐 코스닥 같은데 주식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상장 심사 통과하고 일반 공모 진행하면 시장에서 수천억 단위의 자금을 한꺼번에 땡길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완벽하게 자산할 수 있는 거대 바이오텍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전략으로 완벽하게 성공한 흑자 전환이 왜 일동제약 본격적인 주가 랠리 신호탄이냐, 이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R&D의 완벽한 효율화, 얘를 좀 잘 영리하게 분리를 했는데, 2022년에 이제 20% 가까이 육박했던 매출 대비 R&D 비중이 작년에 1.5%로 좀 뚝 떨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내 돈은 안 쓰는데 파이프라인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팩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막대한 임상 비용은 이제 분할된 유노비아가 외부 투자를 받아서 해결을 해요. 거기에 더해 3상까지 가려면 일단 수백억이 깨지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는 대원제약의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을 했죠. 임상 비용 실패 리스크는 대원제약 너희들이 져라. 우리는 나중에 약 출시되면 로열티만 챙기겠다. 이런 작전이에요, 여러분. 내 자본은 한 푼도 안 들이면서 핵심 파이프는 이렇게 잘 챙기는, 그야말로 엄청난 재무적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한 거죠. 그리고 신의 한 수가 된 일동제약 자체 외부 투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 바이오텍의 최고 무기인 현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막 금리 인상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고금리 시대의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가장 큰 공포가 뭐냐면 바로 돈이 말라서 하는 이 유상증자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 뒤통수 치는 최악의 악재인데, 왜 최악이냐면,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마르니까 주식을 막 이렇게 새로 찍어내요. 얘를 시장에 내다 팔고 현금을 좀 챙기는 겁니다. 이게 돈이 말라서 막 찍어내서 파니까 내 주가가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조석가치 희석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덩치가 커진 게 아니라
회사의 실제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 종이 쪼가리 수만 갑자기 이렇게 확 늘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희소성이 떨어지잖아요. 많아지니까.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주식 한 주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내 돈이 그냥 공중분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놓고 얘네들이 나중에는 주주들한테 대놓고 청구서를 내밀어요. 제약바이오 유상증자의 대부분은 이제 3자가 아니라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 떠넘기는 주주 배정 방식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주주님들이 좀 이 새로 찍은 주식 좀 돈 좀 내고 사주세요.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주주 입장에선 기가 막히죠. 안 그래도 유상증자 소식에 이제 주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내 주가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돈 집어넣어야 돼요. 돈 안 넣으면 주가 그냥 그대로 토막나는 거 눈 뜨고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회사가 R&D 같은데 이제 자금 조달 명목으로 유상공자 공시를 띄우면 그 순간 이제 주가 하한가 빵. 그러면 이때는 진짜 던져야 돼요. 이때는 진짜 던져야 되는데 일동제약이 이럴 걱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딱 30억 투자했던 조합에서 D&D 파마텍 주식을 현물로 좀 받았는데 이게 전세적인 비만약 테마를 타면서 초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벌써 주식 팔아서 100억 넘게 현금으로 꽂혔고 아직 8만 주나 남아있어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일동제약의 현금이 이렇게 따박따박 쌓이겠죠. 본업 구조조정도 싹 끝내서 흑자 내고 있는데 과거에 투자가 터져주면서 마르지 않는 이제 자동인출길까지 딱 세팅이 된 거죠. 이 풍부한 현금 덕분에 주주들에게 어제 주총에서 나왔지만 이제 비과세 배당까지 줄 수 있는 든든한 펀더멘털을 증명을 한 거죠. 마지막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폭발력인데 우리 경구용 비만 치료제 라이센스 아웃 요 초특급 모멘텀 대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체질 개선을 끝내고 비과세 배당까지 주면서 여유 부린 진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올해 최우선 과제인 그 GLP-1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제약 시장은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같은 빅파마들이 이제 비만약으로 시장을 좀 씹어 먹고 있는데 일동제약이 개발 중인 건 이제 주사 바늘로 찔러야 되는 약이 아니라 간편하게 이제 알약으로 먹는 경구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경구용이 아니라 체중 감소 효과도 일단 가장 높고 간독성 부작용도 완벽하게 잡아낸 약인 거잖아요. 이미 임상 1상에서 톱라인 데이터까지 확인이 다 끝난 상황이죠. 이 팩트 데이터 들고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당당하게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지금 뭐 200억 흑자 이런 규모랑은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수천억 단위의 계약금과 이제 마일스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일동제약 밸류에이션이 뭐 한 두세 배는 그냥 업사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 여러분, 이제 조금 지긋지긋했던 적자의 늪도 불확실했던 지난 날들도 좀 잘 빠져나왔어요. 재무 건전성 챙겼지. 현금 빵빵하지. 뭐 역대급 신약 모멘텀 대기 중이지. 지금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 잘 지었어. 물도 기가 막히게 맞추고 쌀도 좋은 거 샀어. 이제 뜸들일 시간만 좀 주면 되는데 지금 냅다 밥솥 뚜껑 열어가지고 맛없게 안 익은 밥 드실 거예요? 잘 기다렸다가 맛있게 지은 밥 드셔야죠, 우리. 그죠? 그래도 너무 기다리기 힘들다. 황 소장 말은 알겠는데 힘든 건 어쩔 수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충분히 이 일동제약 브리핑으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좀 재미가 없는데 마냥 이제 오를 거다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안 될 수 있죠. 지금 당장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주식을 일동제약만 하진 않아요. 당연히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를 파악해서 시황 등을 파악해서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수정해서 담고 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조금이라도 좀 챙겨볼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텔레그램방 이런 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그냥 한번 대놓고 좀 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뭐 아무 댓글이나 좋아요. 뭐 1번 뭐 황소장 뭐 아무거나 좋으니까 한번 남겨봐 주세요, 여러분. 아무 댓글이나 진짜 괜찮습니다. 지금 한 500분 정도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고 있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5분 정도만 댓글 남겨주셔도 제가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뭐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